흥미로운 뉴스입니다. 비엔남 익스프레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베트남의 리딩 뉴스페이퍼에서 호치민의 7군에 거주하는 한 40세 정도 남자의 이 코로나 투병기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뉴스를 체험담을 실었어요. 이게 좀 희한해요. 그 내용을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고 이거 희한한 내용을 실었다. 왜 이런 내용을 실었을까 하고 제가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아마 이거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호치민에 계신 분들은 특히 어쩌면 하노이에 계신 분들도 이거를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사람은 미스터 빙은요 집에서 치료했어요. 이게 중요해요. 병원에 안 갔습니다. 49살인데요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했습니다. 집에서. 왜냐 보니까 좀 사는 집이에요. 집을 보니까 좀 호치민에서 잘 사는 집이에요. 비교적 중산층인데 병원이 꽉 찬 거예요. 그래서 집에서 그냥 치료했습니다. 그리고 꼭 필요할 때는 의사를 불렀습니다. 집으로. 왕진을 시킨 거죠. 돈이 있어요. 약 같은 거나 산소통 같은 거 다 갖고 오게 해서 집에서 치료했습니다. 다락방에서 혼자 다른 가족들하고 격리해 갖고 그래서 치료한 케이스입니다. 이게 상당히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. 이미 호치민이 의료시설이 포화되었고 중산층만 되어도 차라리 병원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치료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베트남의 유력 언론인 이 비엔남 익스프레스에서 이걸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호치민 인민들에게 이거를 보라고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집에서 치료하는 것도 이렇게 잘 치료하면 된다고 하는 사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.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뉴스가 중요하다.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. 한번 경험담을 살짝 볼까요? 이 사람이 7월 24일에 이제 자기가 레피드 키트 신속 진단 검사 키트를 갖다가 이제 검사해 보니까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. 그걸 괜히 검사한 게 아니라 그 열이 나고 막 근육통이 생긴 겁니다. 그래서 7군에 사는 사람이 7군이 원래 부자 동네입니다.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참고로 지금 호치민의 7군 같은 부자 동네는 그래도 백신을 거의 다 맞았는데 한국 교민들도 다 맞았는데 호치민 같은 경우에 7군 이외에 뭐 1군, 2군, 뭐 3군 이런 데 좀 약간 좀 7군보다 좀 가난한 동네들은 많이 백신을 못 맞은 상태더라고요. 이것도 사실 문제이긴 합니다. 이것도 사실은. 네. 그래갖고서는 모두 5가족인데 4가족은 아래에 있고 자기 혼자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. 자기 혼자. 근데 이 사람이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 못 믿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 달 정도 이상 밖에 나간 적이 없답니다. 밖에 나간 적도 없고 누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글쎄요, 이거 어떻게 걸렸을까요? 근데 모든 다른 가족들은 음성 나왔답니다. 음성. 참 희한해요, 그죠? 그래서 처음에는 열부터 났다고 그래요. 열부터. 보통 코로나 델타를 포함한 코로나의 증상이 특이한 점이요. 열부터 납니다. 열부터. 물론 최근에는 열이 안 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고열이 난다는 것이 첫 번째. 그 다음에 근육통 온다는 것이죠. 열이 나면은 근육통이 따라오는 것이죠. 그다음에 두통 나오고 두통이 심해지고 이제 근육통이 생기는 것인데 6일째부터는 좀 열이 가라앉았다고 그래요. 근데 이 사람이 체험담에 보니까 약을 이때부터 먹었다는 얘기가 없고 저 약간 좀 이상해요. 중간에서부터 한 6, 7일 이후부터 여기 이 사람의 글을 보면은 약을 먹었다는 투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겠죠 설마. 아무리 집에서 치료했어도 돈도 있고 다 약 살 수 있는데 집에 의사를 부를 수 있는 정도인데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. 약은 먹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.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열은 좀 가라앉았는데 제 7일째부터 기침이 그렇게 나오고 숨을 못 쉴 정도로
가슴과 기도가 이제 찢어졌는 듯했다. 이 후두가 뭐냐면 목입니다. 목.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기절까지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이 산소를 이렇게 쉬고 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그 산소 포화도가 바닥을 치고 그래서 죽는 줄 알았다 이 얘기입니다. 그래서 닭 의사를 불러서 약을 먹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밀어냈을까? 왜 처음부터 약을 안 먹었을까요? 사실은 그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부터 약을 빨리빨리 먹으면은 이런 그 아주 이 괴로운 증상들을 많이 경감할 수 있거든요. 사실은 그런 점이 좀 아쉽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어, 네, 그런 점이 아쉬운데 하여튼간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숨 쉬는 노력을 계속했고 또 마음속에 드는 어떤 이 부정적인 생각, 내가 죽을 수도 있다, 뭐 어떻게 되면 어떡하냐, 뭐 이런 가족의 생각들, 불면증에 대한 고민, 피로감 이런 것들을 이기려고 정신적인 그 노력이 자기는 제일 힘들었다. 사실은 근데 겪어보고 나니까 이 멘탈이 제일 중요하더라.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.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요, 한 번이 걸리고 나면은 심각한 문제 겪는데 젊은이들일수록 사실은 몸이 건강할수록 면역 반응이 셀수록 오히려 사이토카인 폭풍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젊을수록 더 증상이 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하여간에 이 사람이 가족이 이 중요한 그 자기의 그 힘이 되었다.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보세요. 제법 사는 집이 다락방이 이 정도니까 호치민에서 이 정도면 꽤 잘 사는 편입니다. 잘 사는 꽤가 아니라 상당히 그 잘 사는 편인데 어,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서워갖고 우리하고 비슷해요. 우리 한국인들이 병 걸리면은 이런 상황이면은 호치민에 있는 뭐 베트남 병원 가고 싶겠습니까? 똑같은 상황입니다. 이 사람도. 네. 자,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준비한 것들을 볼까요? 치료하는 데 있어서 뭐 혈압기도 준비했고요, 체온계, 아, 또 산소통, 그다음에 thermos flask. 예, 이게 뭐냐면 이제 뭐 따뜻한 그 이제 그 지징저 워터가 뭐예요? 그 생강차라든지, 네, 산소 그 포화도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서 구비했군요. 네. 음, 산소통 이렇게 산소통 구하기 힘들었는데 돈이 있으니까 산 거예요. 큰 거 샀네. 약들도 뭐 이것저것 많이 응? 보세요. 아유 약을 뭐 많이 먹었네. 자세한 얘기를 안 써서 그런 거구나. 여기 보세요. 한번 확대 볼까요? 음, 약을 뭐 모든 약을 여기 보니까 아유 이 사람이 저기 돈이 있어 갖고서 러시아제산 먹는 알약까지도 다 구비해놨네. 이거는 근데 효과 없는 약이에요. 최근 러시아에서 그 이런 먹는 알약제를 싸구려 약들을 많이 수입해다가 비싸게 팔고 있던데 이거 효과 없습니다. 이거 효과 있는 약은 아직 수입을 못했어요. 지금 그 수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싸구려 약들은 막 가짜 약들 갖다 막 먹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먹은 약이 없는 겁니다. 안 먹은 약이 여기 요 약이 이것이 러시아제 약입니다. 여러분. 먹는 약이에요. 좌우지간 20일 만에 치료가 이제 됐구만. 네, 20일 만에. 그리고 하여간에 이 사람 얘기가 숨 쉬는 연습을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. 숨 쉬는 연습. 그럼 참 잘했네. 왜냐하면 그 숨 쉬는 연습을 해서 이 체력을 유지하고 호흡근을 계속 그 유지한다는 노력이 중요하다. 그 폐가 짜부러지면 큰일이거든요. 짜부러지지 않게 계속 노력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고 정신력이 강하군요. 하고 좋은 멘탈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했다. 네, 어쨌든 이제 회복되었다. 오늘 이 뉴스는 참 시사하는 바가 호치민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. 네, 이 말씀을 제가
드립니다. 네, 하노이 닥터입니다.